네, 이민년 신년 운세입니다. 이번 시간은 갑인일주입니다. 신년 운세를 보는 거는요, 이제 세운 천간, 임수하고 이제 임목을 가지고 오늘 보는 이제 일주 갑인일주인데요. 이 갑인일주와의 관계를 이제 같이 이제 보는 거예요. 이 갑인하고 지금 2022년 이민년이죠. 요 이민년과의 관계에서 이게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이제 살펴보는 건데요. 일주뿐만이 아니고 이제 연주하고 월주하고 시주도 이제 같이 이제 겸해서 이제 제가 설명드리기 때문에 뭐 단순하지만은 이제 않습니다. 2022년 호랑이띠 해인데요. 일단은 갑인 일주가 어떤 일주인가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갑목, 인목 다 뭐냐면 전부 뭐냐면 한 가지 목의 오행으로 구성되어 있죠. 이게 이제 그 간여지동 사주라고 합니다. 이제 간여지동이라는 거는 이제 천간과 지지가 이제 오행이 같은 그 사주를 의미하는 건데요. 이게 이제 부부 관계가 유정하기 쉽지 않다고 얘기하는 거는 일단 비견이 강한 거죠. 그 갑인 그러면 갑도 이제 양의 천간, 그다음에 인목도 지지지만 이제 양의 지지인데 이 비견이 이제 굉장히 강하게 구성되어 있죠. 비견이 극하는 거는 재성이죠. 재성은 남녀 입장에서는 이제 배우자를 의미하기 때문에 이제 이제 그 배우자를 극한다 이렇게 이제 봐서 이제 이렇게 이제 추론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은 갑인일주가 일단은 뭐 인월이면 이제 입춘이 시작된 거죠. 그래서 이제 봄의 이제 기운인데 봄에 이제 그 싹이 막 튀고 나오는 그런 힘찬 기운입니다. 그렇게 이제 되다 보니까 이 갑목일주는 또 이제 천간의 또 시작이죠. 갑이 보통 이제 장남을 의미하고 그리고 지도자적인 기질이 좀 강합니다. 갑일간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경쟁력이 좀 우수합니다. 전체적으로 갑일간의 어떤 공통적인 특성으로 이제 볼 수가 있고요. 갑인일주는 천간지지가 모두 양이니까 성격 자체도 좀 내성적이기보다는 약간 좀 외성적이고, 그리고 이제 갑인 전부 다 뭐냐면 이제 인은 또 그리고 이제 그 한 해의 시작이 되고 그 띠가 바뀌는 그런 해죠. 입춘을 기점으로 띠가 이제 바뀌면서 이제 봄이 시작되면서 한 해가 시작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어떤 시작을 잘하고 그다음에 추진력도 좀 강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여기 병화라고 하는 식신이 이제 지지의 지장간에 있고, 그다음에 무토라고 하는 편재가 있는데 식신이 생재를 하죠. 그렇게 보니까 재적 취득 능력이 좀 탁월하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무토를 보시게 되면은 이제 그 12운성상 이게 이제 생좌 녹궁이 되죠. 무토가 인목을 보면은 이제 12운성상 생입니다. 생지. 그리고 이제 갑인이 이제 요 녹지에 있죠. 녹은 굉장히 좋은 겁니다. 일정한 직위를 의미하고 그다음에 내가 노력한 만큼 돈을 버는 그러한 형태인데, 편재는 이제 남녀 입장에서는 배우자를 의미하는 건데 생좌 녹궁이니까 그 남녀 입장에서 갑인일주 남명은 배우자를 아주 성격이 밝고 그다음에 이제 똑똑하고 현출한 어떤 그런 배우자를 얻는다 이렇게 이제 추측이 가능하겠습니다. 성실한 노력으로 재물 취득을 하는 거죠. 생좌 녹궁이 의미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병화를 보시게 되면 이제 병화도 화토동법으로 해서 똑같이 병화하고 무토는 인목을 보면 전부 생지가 되죠. 지금 여기 병화하고 무토가 여기 있죠. 그 다음에 오늘 이제 인을 보는 건데요. 인이 여기 있습니다. 이제 화토동법으로 병화 무토가 같이 있는 거, 여기서 이제 양의 천간이니까 그 시계 방향으로 절태양생이 되는 거죠. 병인생, 무인생 이렇게 되는 겁니다. 생지가 됩니다. 생지의 공통적인 특징은 후원성을 의미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성격도 밝고 이런 거죠. 자기 PR도 잘합니다. 그런 걸 의미하는데, 일단은 병화 식신이 생좌 녹궁이다 보니까 식신이라는 건 여명 입장에서는 또 자식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갑인일주의 여명은 자식이 어떻겠습니까? 당연히 밝고 그 다음에 현출한 자식을 얻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비견이 이제 여기 간목인데, 똑같은 간목이 이제 비견인데 똑같이 녹좌 녹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갑인일주는 형제 자매 중에서 나랑 비슷한 아주 뭐 현출하고 그리고 똑똑한 그런 형제 자매가 있겠다라고 이제 추측이 가능한데요. 직업적성으로 이렇게 이제 갑인일주가 반듯해요. 생각도 반듯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 12운상 녹지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녹지라는 거는 내가 노력한 만큼 녹봉을 받는 그런 일정한 직위를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전형적인 회사원, 그 다음에 공무원 많습니다. 그런데 이 조직사회에 적응을 잘 하긴 하는데 이 갑인일주가 직장 생활을 오래 하기는 쉽지가 않아요. 어느 정도 중년이 되면 회사를 그만두고 나와서 개인 사업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한 이유가 이걸 뭐 이게 인종이라고 해서 인종법 들어보셨나 모르겠지만 이제 인종을 하면 갑일간의 관성은 경금이 되죠. 이 경금은 요 인의 절지가 돼요. 절지. 관성절종이라 그래서 물론 이제 간목이 이제 사주 원국에 잘 갖추어진 경금이나 신금이 잘 갖추어져 있으면 이제 물론 이제 직장생활을 오래 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일정 부분 일정 기간을 지나서는 개인 사업으로 진출하는 사례가 많다. 이걸 뭐 참고적으로 이제 아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갑인일주가 2022년 이민년을 보는 건데 요 간목 입장에서 임수는 인성이죠. 뭐 이제 인성은 굉장히 좋은 건데 이거는 이제 그 편인에 해당되는 거죠. 편인입니다. 편인성인데 이것도 이제 뭐 학업이나 공부나 이제 뭐 명예, 뭐 계약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독특한 이제 어떤 생각이나 독특한 지식 체계 이런 거를 의미하는데 이제 2022년 갑인일주가 임수가 만약 작동을 하느냐 안 하느냐는 천간오합으로 이제 그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임수는 정화하고 정임합을 하죠. 천간오합, 갑기합, 일경합, 병신합, 정임합, 무게합. 그러니까 이 임수는 정화를 봐야 작동을 합니다. 드러난 천간에서 정화를 볼 수도 있고 지지의 지장간에 있는 정화하고도 합을 할 수가 있는데 드러난 천간하고 합을 하면 이거는 합거라고 해서 이게 이런 기미를 보여요. 내가 새로운 지식체계, 새롭게 뭘 좀 하고 싶다. 아니면 새로운 어떤 공부 이걸 하고 싶은데 이것이 만약에 드러난 천간이 있다 그러면 합이 돼서 나가기 때문에 그게 실제로는 현실적으로 실행되지가 않아요. 그런데 지지의 지장간에 있는 정화, 자축, 인묘, 진사오미, 신유술의 12가지 지지 중에서 지지, 지장간에 정화가 있는 것은 3개밖에 없어요. 오화하고 미토하고 술토. 그래서 갑인일주가 지지에 오화나 미토나 술토를 갖고 있는 갑인일주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편인성이 작동을 합니다. 이렇게 합을 해서 이거는 합생이라 그래요. 이건 득으로 보는 겁니다. 편인이 들어와요. 그 편인이 뭐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작동을 한다는 겁니다. 예. 뭐 신강신약을 따져서 이제 임수가 좋냐 나쁘냐를 따질 수 있겠지만 어찌됐든 육친성 편인이 작동하느냐 안 하느냐는 드러난 천간에 정화가 있다 그러면 작동하지 않고 오화나 미토나 술토를 가지고 있는 갑인일주는 요 임수가 작동을 한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운 지지 인목이죠. 지지는 인목은 인신사 형살이 작동을 하죠. 사하고 신이 이제 인신사 형살이 있고 충이 있죠. 육충 중에 이제 그 인신충이 이제 작동을 합니다. 그 다음에 합이 있는데 인해합이 있고 이건 육합이죠. 그 다음에 인오라고 하는 이제 반합이 있죠. 이제 회는 이제 뭐 회합이 있는데 회는 이제 삼합 방합을 의미하니까 여기서 좀 다루기가 좀 맞지가 않죠. 자, 그러면 인신사 이제 갑인일주가 사하고 신이 있다 그러면 있는 그런 갑인일주는 인신사 형살이 작동을 합니다. 근데 형살은 보시게 되면 이 사화나 신금이나 인목이나 지장간이 전부 양이에요. 보시게 되면 인목의 지장간은 무병갑 다 양이죠.
사화의 지장간 무경병, 신금의 지장간 무임경, 전부 양의 지장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인신사 형살이 들어오게 되면, 작동을 하면 인신사 지지의 지장간이 밖으로 나와서 천간오합, 일음일량이 이제 합을 합니다. 갑기, 을경, 병시적이 하는데 양양, 음음끼리는 합을 하지 않지요. 일음일량끼리 합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 갑인일주가 만약에 사하고 신이 있는 경우에만 해당되는, 만약에 사하고 신이 없으면 지금 이게 해당이 안 됩니다. 이게 있는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을, 정, 기, 신, 개라고 하는 음의 천간이 있다 그러면 이 인신사 형살이나 충이 작동하면서 인신사 지지의 지장간들이 드러난 천간하고 합을 해서 갖고 나가요. 이것은 실로 보는 겁니다. 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보면 다른 건 모르겠지만 이 관성, 직업이나 요 재성이 있다 그러면 좀 이게 나가면 좀 실의 느낌이 좀 많이 오겠죠. 그런데 인신사 형살이 작동을 하는데 만약에 갑병무경임이라고 하는 천간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양양이 되기 때문에 이게 합거가 되지가 않죠. 그냥 이거는 나가지 않고 그냥 이거는 가만히 있는 거예요. 이거는 변함이 없어요. 잃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건 득으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갑인일주가 이민년에 갑인일주가 사하고 신이 있는 경우에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사하고 신이 없는 경우에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고 그냥 무탈한 한 해가 됩니다. 근데 사하고 신이 있는 경우에는 음의 천간이 있는 경우에 하고 양의 천간이 있는 경우에 득과 실이 갈리기 때문에 이런 건 유념해서 2022년 이민년 운세를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사하고 신이 없으면 이런 것들이 없으니까 뭐 생각할 게 없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인해합이 될 수 있겠죠. 인해. 이것도 이제 편인적으로 보는 건데 약간 색다른 지식 체계가 있는데 만약에 뭐 인해합이 되니까 요거는 묶이니까 이제 그냥 생각만 하다가 실행으로 옮기지는 않는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만약에 오화나 미토나 술토가 뭐 여기에 월지나 뭐냐면 시지에 있다고 한다 그러면 이거는 이제 합을 하는 거니까 기존에 있던 어떤 뭐 새로운 어떤 하고 싶은 걸 갖다가 포기를 하고 새로운 지식 체계를 내가 공부를 한다 아니면 뭐 이제 그런 정도로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인오 반합을 하죠. 인오는 인옷을 삼합의 반합인데 이 반합이 약하진 않아요.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서 뭐 말띠다, 만약에 뭐 5월에 태어났다 아니면 오시에 태어났다 그러면 요 세운 지지 인이 요 인오 반합의 화국이 되는 거죠. 간복 입장에서는 이 화는 식신상관에 해당되기 때문에 식신상관은 진로나 표현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남명 입장이나 뭐 남녀공이 새로운 진로를 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이건 식신상관이니까 만약 여명 입장에서는 이제 자식을 낳는 그러한 이제 걸로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갑인일주라고 하는 아주 그냥 그 모범생적인 삶을 살아가는 갑인일주죠. 굉장히 반듯합니다. 예, 그래서 이민일주인데 같은 인을 보죠. 요 일지는 배우자궁입니다. 근데 같은 요 인이 온다고 이렇게 온다고 이걸 좀 밀어내는 게 있어요. 그래서 2022년 이민년의 갑인일주는 남녀공이 배우자와의 관계가 좀 멀어질 수 있고 소원해질 수 있다. 이 정도는 뭐 이제 뭐 그렇다고 해서 뭐 깨지거나 그 정도는 아니고 조금 이제 뭐 의견 충돌이나 좀 멀어질 수 있겠다. 왜? 같은 글자가 들어오니까 배우자궁에 좀 밀어내는 거죠. 그 정도로 이제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뭐 갑인일주 2022년 이민년에 뭐 실보다는 이제 득이 이제 많은 걸로 예상할 수 있고요. 사하고 신이 있는 경우에는 형살이 작동하기 때문에 득과 실이 갈리는 것에는 잘 좀 세심하게 이제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 2022년 이민년 갑인일주는 오늘 여기까지 해보겠습니다.